1,500원.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낯선 공포가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환율 전광판이 붉게 물들 때마다 당신의 자산 가치는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안정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는 과정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자 글로벌 자금은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에만 수조 원 규모의 한국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신뢰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핵심 원인은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자본은 더 높은 수익을 쫓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를 묶어두는 사이 원화의 매력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이를 방어할 정책적 카드는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고환율은 곧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1달러에 1,200원을 주면 사올 수 있었던 석유를 이제 1,500원을 줘야 사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원가가 치솟고 이는 곧장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소리 없는 약탈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환율 효과를 상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요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대박의 공식은 깨졌고 무역 수지는 적자의 남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환상에 불과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가 무너졌거나 아시아 전체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유독 원화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불안정성이 겹치며 원화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노출된 셈입니다. 가장 큰 뇌관은 기업들의 외화 부채입니다. 달러로 돈을 빌린 기업들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항공, 해운, 정유 등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산업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고환율이라는 파도를 만나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충격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전이됩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중소공장들은 마진율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들은 밀가루, 식용유 가격 폭등을 견디지 못해 가격을 올리지만 손님은 오히려 끊깁니다. 고환율발 인플레이션은 가장 영세한 경제 주체부터 무너뜨리는 잔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치명타입니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은 자금줄이 말라 부도 처리가 속출합니다. 환율을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환율이 폭주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치명타입니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은 자금줄이 말라 부도 처리가 속출합니다. 환율을 잡자니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자니 환율이 폭주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으로 시장을 달래보려 하지만 거대한 킹달러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통화 스와프 같은 강력한 안전장치는 요원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개인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화폐 분산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두는 것은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내 자산의 가치가 방어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다이어트입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하거나 반전세 등으로 전환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버티는 힘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적 경쟁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위기 상황에서도 수요가 줄지 않는 필수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잡아먹혀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준비된 현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박앤세일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500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파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뉴노멀 뉴노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존 문법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방국의 희생도 강요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환율 불안은 만성질환처럼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500원 환율의 공포. 그것은 숫자가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담긴 원화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순간 공포는 대응 가능한 리스크로 바뀝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담장을 쌓는 사람이 있고 풍차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킹달러의 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고 새벽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자의 경제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